우선 집합이란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 자, 그럼 여기서 원소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이 중괄호라고 하죠. 이 괄호 안에 배열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A가 있다고 하면은 그 A 안에 포함되는 원소들이 1, 2, 3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사용해서 1, 2, 3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일단은 특정 문자 하나를 임의로 둘 겁니다. 집합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예요. 특정 원소 아니고 모든 원소의 공통점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X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이런 거를 치는데 임의의 특정 문자를 저는 X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해당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 1, 2, 3 아니다. 이거 수 말고 다른 숫자일게요. 만약에 그게 1, 3, 5, 7, 9다. 만약에 이게 그 원소예요. 그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면은 여기다가 1 이상의 한 자릿수 홀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인가? 사실 지금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는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 A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는 대상이 2, 5, 7이 있다. 2, 5, 7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 A 집합을 그린 다음에 요 안에 2, 5, 7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집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집합은 유한집합, 그 다음에 무한집합, 공집합이 있습니다. 유한집합은 해당하는 집합 안에 원소가 유한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저희가 방금 했던 그 1 이상의 한 자릿수 홀수. 얘네는 이거 5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유한집합이고요. 무한집합은 예를 들면 이거는 이거라고 할 수 있고 무한집합은
예를 들어 볼게요. 2 이상의 짝수. 2 이상의 짝수면 2, 4, 6, 8, 10,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12, 1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개인 거, 무한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1, 이 사이의 홀수. 그럼 1과 3 사이에는 홀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가 해당하는 게 빵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공집합이에요. 근데 공집합의 특징은 공집합도 어쨌든 원소가 0개인 거잖아요. 0개니까 이것도 유한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의 종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배워볼 거는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분집합은 집합 A와 B로 하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일부 말고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해당될 때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원소가 1, 5, 7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B가 1, 2, 5, 6, 7, 8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A의 1, 5, 7이 여기에 1, 5, 7 다 들어있죠. 지금 보면 이럴 때 저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C 아니고 이게 C라고 오해할까봐 수정할게요. C가 아니고 요 모양입니다. C 아니에요. C 같아 너무. 어쨌든 C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집합 B의 원소들은 집합 A에 모두 해당되지 않죠. 보면은. 그러면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정의가 한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해당될 때잖아요. 근데 이게 집합 B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A입니다. 근데 B의 모든 원소들이 지금 A에 해당이 안 되죠. 1, 5, 7은 있지만 2, 6, 8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모든 원소들은 B에 해당되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표시고요. 맞다 표시예요. 여기서 안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원소가 그 집합이라는 거에서 예를 들면 원소 여기 1, 2, 3이 있죠. A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1은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가 있어요. 4는 근데 여기 집합 A 없잖아요. 그러니까 4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고 진부분 집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부분 집합을 했는데 진부분 집합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부분 집합이 뭐냐면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게 불편하네. 이게 이렇게 좀 할게요.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에서 자신을 뺀 거예요. 자신을
뺀 것입니다. 자, 우리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는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는 배웠죠? A의 모든 원소들이 이 B에 속하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B가 1, 2, 3이어도 이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의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좀 바꿔서 설명할게요. 자, 그럼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B의 부분집합은 뭐 그냥 1도 될 수 있어요. 1도 여기 안에 들어가죠. 아니면 뭐 1, 4. 1, 4도 여기 안에 들어가죠. 1, 4도 여기 안에 들어가죠. 이런 모든 집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부분집합.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예요. 1, 2, 3, 4면은 자, 보세요. 정의해 봅시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므로 이거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뺀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집합은 이런 부분집합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것을 뺀 것이에요.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자신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부분집합이라 할 수 없고 그냥 부분집합. 얘는 진부분집합이자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치면은 부분집합이 진짜 여러 개잖아요. 1, 2, 3, 4만 해도 1,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2, 4가 될 수도 있고 뭐 1, 3, 4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수를 이제 저희가 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1, 2, 3, 4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2, 3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집합 A라는 거에 뭐 그 원소가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적을게요. 일단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이거를 조금만 바꿀게요. 1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1이 포함된다고 쳐도 2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조금 얘네를 위에 적어야겠다. 그죠? 이거 지금 원소예요. 하나하나가 다. 근데 1, 2는 들어있지만 또 3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얘네 간격이 조금 애매하다. 그죠? 제가 조금 더 넓게 간격을 잡았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넓게 잡을게요. 그럼 다시 얘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포함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1이 아예 배제돼 있을 수도 있겠죠. 1이 배제돼 있는데 2는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포함 안 됐을 수도 있고 3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 포함돼 있고 2 포함돼 있고 3 포함돼 있으면은 1, 2, 3인 거고 뭐 예를 들어 1은 포함돼 있고 2는 포함돼 있고 3은 안 포함돼 있으면 1, 2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볼게요. 이거 4개만 1이 다 포함돼 있다고 치고 지금 요거만 지금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3, 1. 자, 요거 다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자,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A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모든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모든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 모두 다 부분 집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다 하면 부분 집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8개가 나와요. 8개. 이거는 다 X, X, X인데 왜 그 부분 집합이 나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아까 뭐죠?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공집합을 표기할 때 요거를 이렇게 표기해요. 요거 말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공집합이 이게 바로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하면은 8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4개, 이것도 똑같이 하면 1개,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4개, 4개, 8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A집합의 원소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의 n제곱, 이게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n이 가리키는 거 있죠. 이때 n은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지금 8개가 나왔죠. 8개가 나왔는데 보면은 지금 A의 원소가 저희는 3개라고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2의 n제곱인데 이 n의 원소 개수가 3개니까 3을 넣으면 2의 세제곱 8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또 그 부분집합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이거는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아니다. 조금 더 많이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1과 5는 꼭 포함해라. 1과 5는 꼭 포함한 A의 부분 집합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A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집합에서 1과 5는 꼭 필수로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1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OX 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보세요. 아까 저희 1, 2, 3 했던 거 있죠.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2개잖아요. 2 곱하기 여기도 2개죠. OX 2 곱하기 2 여기도 OX 이렇게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8입니다. 2의 세제곱. 그죠? 근데 여기는 1호는 꼭 포함하네요. 그럼 1호는 OX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무조건이야. 무조건 돼. 경우의 수가 하나야. 근데 나머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얘는 1 곱하기 여기 1 얘는 2개죠. 2 곱하기 여기 2개죠. 2 곱하기 이게 하나죠. 1 곱하기 여기 2개죠. 다시 2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 8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원소는 꼭 포함한 A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공식화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2의 n제곱. 이때 아까 했죠? 이때 n은 이거 지금 부분 집합 개수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 이 n은 원소의 개수고요. 하고 빼기 K개라고 하겠습니다. 빼기 K개라고 표시할게요. 이때 K개는 뭐냐? K가 뭐야? 그럼 이 N은 전체를 말하는 건데 K는 뭐냐? K는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보시면은 K는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아까 했던 거를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꼭 포함하는 게 뭐였죠? 1과 5는 포함을 했어요. 일단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니까 1과 5 두 개를 꼭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K는 2가 됩니다. K는 2가 되고, 자, 이때 N은 집합 A의 전체 원소 개수예요. 살짝 전체 넣어줄게요.
전체 원소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5개죠 지금. 그래서 2의 5제곱 빼기 2인 겁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2의 세제곱 이렇게 뭐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2의 5제곱인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공식화니까 바로 쉽겠죠. 이거는 할 때마다 5x, 5x, 5x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공식화하니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방금 꼭 포함하는 거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특정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예를 들면 A가 있고요. 여기에 1, 3, 7, 10, 12 이렇게 수가 5개가 있습니다. 아까 5개 했으니까 좀 바꿀까요? 16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7과 10은 무조건 없대.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없는 A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분집합이 지금 총 저희 공식 쓸게요. 여기서 2의 n제곱이었죠. 이때 n은 원소의 개수니까 원소가 지금 6개니까 2의 6제곱. 그럼 2의 6제곱은 여러분 얼마죠? 64입니다. 2의 5제곱이 30이고 2의 4제곱이 16이고 2의 3, 맞네요. 64예요. 근데 7과 10은 무조건 x를 포함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 3, 7, 10, 12, 16 이렇게 쓰면 얘는 x 몰라. 근데 얘는 x 아니지.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70이니까 얘도 포함될지 배제될지 모르고 얘는 근데 무조건 배제. 얘도 무조건 배제. 헷갈리죠? 배제. 얘는 포함 혹은 배제. 얘도 포함 혹은 배제. 자 그럼 얘는 경우의 수 2개.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 2개.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지금 하나. 이거 곱하기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하나. 얘도 2개, 2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은 몇이 나오냐면 2의 4제곱이니까 16입니다. 16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집합 개수는. 자, 이것도 공식화를 할게요. 매번 이렇게 OX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2의 n제곱 빼기 m입니다. 자, 2의 n제곱이 이제 저희 너무 많이 해서 알겠죠? 이 2의 n제곱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집합 A의 그냥 부분집합 개수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지금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n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 이때 m은 뭐냐? m은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저희가 방금 했던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개수 얼마입니까? 6개죠. 2의 6제곱 2의 6제곱에서 지금 2의 6제곱 빼기가 아니라 지금 이 6 빼기 뭐뭐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m은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인데 3과 7은 무조건 포함 안 한대요. 그러면 2개죠. 이렇게 2개 하면 2의 4제곱. 저희가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OX 이렇게 저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리로 하시니까 조금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적어도 한 개는 포함하는 적어도 몇 개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적어도 포함하는. 여기 앞에 잠시만 볼게요. 뿌듯하네요. 적어도 한 개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적어도 한 개는 포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김없이 집합 A 나옵니다. 수를 좀 바꿀까요? 맨날 뻔한 것만 하니까. 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짝수 너무 많다. 이거 홀수로 바꿀게요. 짝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게 꼭 한 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몇 개라고 할게요. 적어도 몇 개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적어도 하나라고 했지만 적어도 2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짝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보세요. 짝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래요. 그럼 2가 와도 되고 6이 와도 되고 10이 와도 되고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꼭 하나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2랑 6이 와도 되고 6이랑 10이 와도 되고 2랑 10이 와도 되고 아니면 2, 6, 10 다 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의 수 하나하나 계산하기 다 힘드니까 저희가 그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반대되는 상황의 부분집합 개수를 뺄 것입니다.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도 포함 안 돼요. 2, 6, 10이 다 없는 거. 이거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해볼게요. 전체는 자 2의 n제곱이죠. 2의 n제곱이 이제 뭔지 여러분 바로 나오셔야 돼요. 2의 5제곱입니다. 빼기 자 반대의 경우는 2, 6, 10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서 저희 했었죠.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특정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자 이게 지금 전체 빼기 반대니까 지금 전체는 구해놨죠. 이 반대의 경우가 뭐냐? 2, 6, 10이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2, 6, 10이 없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했죠? 특정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했죠? 전체에서 포함되지 않는 개수 이렇게 뺐죠. 자 그러면 뭐냐? 2의 5제곱 빼기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게 3개인 거잖아요. 그럼 3을 뺍니다. 이렇게 되면 2의 5제곱 빼기 2의 2제곱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2, 5, 32 맞죠? 맞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짝 헷갈렸네요. 이렇게 하고 28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28.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줘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적어도 몇 개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끝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